29번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봐봐. 원래 유전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한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면 뭐가 생겨? 두 개의 쌀세포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가 유전체가 분열을 하면 딸세포가 두 개 생긴다. 그죠? 그 딸세포의 유전자 틀이 어쩌다가 보면 자주 뭐가 된대? 나 quite identical 그래서 종종 어떻게 된대?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to each other 서로 얘네끼리 or 아니면 there are the parent cell 그러니까 모세포의 유전자랑 게놈이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를 분할을 하면 원래 똑같이 생겨야 되는 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분열을 할 때 얘네끼리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나왔으니까 얘네끼리도 다르고 그러면 이 부모의 유전자랑 굉장히 닮아야 되는데 유전자랑도 닮지 않은 좀 일치하지 않는 꽤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애들이 나온다고. 자 근데 이 경우를 이제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결국에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유전자에서는 뭐가 생길 수 있대요? 유전자 분열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드물게 이 오류가 어떻게 되냐면 may represent 보여주는데 for the better 좀 더 좋은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류의 첫 번째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좀 좋은 쪽.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거 다시 써볼게. 첫 번째 오류 변화가 오류가 지금 생겼지 다르단 말이야. 원래 같아야 하는데 그 오류의 첫 번째는 어느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그죠? 그래서 1번이 좋은 쪽으로 for the better이야. 좀 좋은 쪽으로 바뀐대요. It will cause 이게 유발하는데 또 두 번째는 it will caus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ells prospect. 자 얘는요 미래에 별로 뭐 어떤 영향이 없대요. In some cases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will cause serious damage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쪽, 두 번째는 significant한 차이가 없다고. 심각한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어.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 에러가 오류가 났는데 이 오류가 어떻다는 거야? serious damage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심각한 손상이 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거야. 뭐가 된대? 핵심 단백질의 이 코딩 시퀀스 키 프로틴의 핵심 단백질의 코딩 순서가 좀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지. 그럼 다시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분할을 하면 원래 이 딸세포끼리는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 그리고 이 딸세포랑 이 조세포의 어떤 이 게놈의 성질이 다른 경우가 생긴다. 그럼 이건 뭐야? 오류가 발생을 한 거지? 근데 오류가 생기는 게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야. 좋은 쪽, 그다음에 별 차이가 없는 쪽,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있는 쪽. 우리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걸 이해 못할까 봐 뭐라고 했냐면 핵심 단백질의 코딩 순서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뭐라고 했니?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 첫 번째 타입 여기서 얘기했잖아. 어떤 타입이라고 했지? For the better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입의 실수 때문에 생긴 변화는 어떻게 했는데 이거 어법 중요하죠? To be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be perpetuated 뭐가 된대?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오류 즉 better 좋은 쪽으로 나아진 거는 영원히 갈 수 있다고. 자, because 왜냐하면 이 변화된 세포, 즉 어떻게 된 세포예요? 좋은 쪽으로 바뀐 세포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뭐를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왜? 얘가 더 좋은 쪽이 됐으니까. 자, 근데 아까 중립적 변화라고 했더니 neural changes 얘는 뭐야? 별 차이가 없다고 했지. significant change가 없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은요, may be perpetuated 아니 뭐 둘 중에 하나래. 영속될 수도 있고 or 아닐 수도 있어. It is a matter. 이것은 단지 운의 문제예요. Whether the altered 이 변형이 된 세포 혹은 이 변형된 세포랑 비슷한 애들이 succeed는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지 말지 그거인지 아닌지는 뭐에 달렸다? 일종의 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twins serious damage 세 번째가 serious damage가 있는 애들이었죠. 자 얘는 nowhere 아무데도 가지 못한대. 즉 어디에도 가지 못한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serious damage 때문에 손상을 받은 애들은요. 이 고통을 받는 이 세포는 죽어버리니까 얘는 약하잖아. 그러니까 죽어버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어? 자손이 없으니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끊임없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반복이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원래 A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생겼어? 돌연변이가 생겼네. 자,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지? 좋은 애, A 뿔이 생길 수 있고 하나는 그냥 A 제로, 별 차이가 없는 애. 그 다음에 A 마이너가 생겼어. 열등한 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거의 죽어버리니까 없고. 얘는 뭐 확률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얘는. 그치? 근데 얘는 어떻다는 거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 물론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A 풀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고정이 되겠지. 얘가 살아남아서 자수를 남기니까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다시 정상이 뭐가 된 거야? 그치? A 플러스가 정상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A 플러스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돌아갈 텐데 또 조세포에서 모세포로 아니 그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갈 때 또 변이가 생겨. 그럼 이제 뭐가 될까? A 플러스 A2 풀이 됐다고 볼까요? 네, 변형이 또 생겨서 A2 풀이 됐어. 근데 이게 또 얘가 우세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돼? 다시 또 이게 계속 된다고 했잖아. 이 서킷이 계속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A2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야? 진화를 한다는 거야. 진화를 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끝없는 반복이지. 이러한 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야. 돌연변이 A에서 A뿔로. 돌연변이와 이거 자연선택. 얘가 살아남았다고요.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중요한 단어가 유기체는 진화를 합니다. 그들의 유전적 특성이라는 것은 변화를 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사 구문절이죠. giving 주는데 오르가니즘에게 유기체한테 새로운 방법, 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 생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방법, 즉 뭐가 된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기체는 뭐를 한다? 진화를 한다. 점점점 어떻게 자손을 많이 남기고 생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이해됐을까? 자, 다시 모세포,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세포가 분할을 해서 딸세포가 올 때 이게 결국에 뭐에서 출발이냐면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야.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류가 생기는데 이 오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좋은 쪽, 별 차이가 없는 쪽, 심각한 손상. 근데 심각한 손상이 있는 애는 어차피 죽어버릴 거야. 얘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운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치?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원래 있었는데 지금처럼 뮤테이션이 생기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좋은 애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고 다시 자연선택에서 만약에 저희가 살아남았다면 그 다음에 얘는 좋은 애가 기본값이지. 자, 이 좋은 애가 다시 또 가서 뭔가 변형이 생겨서 이제는 플러스가 2개가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요. 얘가 다시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지.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 그 유기체는 진화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진화는 뭐에서 시작된 거야? 일종의 오류에서 시작된 것이다. 됐죠? 네. 30번 보겠습니다. 30번. 30번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요거는 자유주의 문화권하고 어디 confusion 유교 문화권을 비교하고 있는 거고 자유주의 문화권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어떤 개인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always 이랬잖아요. 얘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뭐보다 어떤 가족의 온전함보다. 이해돼? 그러니까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 기회의 공정한 평등이 중요하다. 뭐보다 가족의 온전함. 가족의 온전함은 누가 중요한 거야? 유교 문화권에서 중요한 거야. 가족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즉 요 가족의 온전함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여기다 두면 되지. 그치? 가족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유교 문화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반면에 유교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아예 없다는 아니에요. 추구하기는 해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가족이라는 것이 요즘 뭐뭐를 떠맡냐면 fundamental role, 그래서 인간 번영의 근본적인 역할, 즉 인간이 번영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가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유교 문화권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그런 가족이라는 조직 내에서 사는 것이 여겨지는데 뭐에? 삶의 어떤 필수적인 방법으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빈칸도 좋고 서술도 좋습니다. 자, 다시 자, 유교 문화권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뭐다? 인간 번영의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가족의 구성원인 게 먼저야. 왜? 가족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인 게 먼저다. 국가의 시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먼저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 위치 봐주세요. 이런 유교권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를 가지고 있다? 내재적 가치. 근데 어떤 내재적 가치야? 절대로 쉽게 포기되지가 않죠. 심지어 even if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내재적 가치가 초래하는데 뭘 초래해요?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이 오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 유교권 문화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왜? 인간이 번영하려면 근간이 가족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 있어,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 어떤 불평등이 나오더라도 이건 절대로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에 반대서 또 나오겠죠. 뭐 자유주의 문화권에서는요, 이렇게 이런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점점점 증가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가족의 역할을 좀 줄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이 너무 중요해서 이 가족 역할을 유교 문화권에서 하고 있다 그랬잖아. 이 가족이 하는 역할을 어디로? 국가가 하는 역할로 자꾸 끌고 오려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데 점점점 많은 평등한 정부의 프로그램들, 즉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하려고 한다? 국가가 하려고 한다. 왜? 가족이 다 맡으면 가족의 힘이 너무 세지잖아. 자, 뭐 하기 위해서? 기회의 평등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누구든지 교육받을 수 있고, 옛날에 막 생각해보면 딸이니까 교육받지 마. 아들 해야지.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야. 기회 불평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없이 하기 위해서 어디? 이쪽으로, 국가 쪽으로 이런 의무를 가져오고 있어. 자, 반면에 다시 컨퓨전 나오죠? 자,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마도 선호할 거야. 이러한 책임을 누가 하려고 한다는 거야? 컨퓨전은. 그치? 가족이 한다고 한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족의 존재 때문에 생겨나는 불평등이 있더라도, 좀 불평등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거를 참아준다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이 유교 문화권에서 뭐를 해? 이런 가족 구성이 너무 중요하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좀 불평등이 있더라도 이걸 참아준다는 거지. 이거 누구 얘기야? 이거는 컨퓨전의 얘기예요. 네, 여기 계속 그 유교 문화권의 얘기예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계속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좀 불평등이 있더라도 참으면서 어떻게 가족을 먼저 지키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떤 자유나 권리라는 것이 다 보장이 안 되면 안 돼. 어느 정도 국가에 의해서 보장이 되면 그러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유교 문화권에서 웬만하면 좀 불평등이 있어도 어떻게 가족이라는 것을 떠나면 안 되고 가족이라는 거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시 자유주의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이 있었는데 자유주의 문화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공정한 평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교 문화권에서 뭐가 중요하다?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족의 가족에 소속되어져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가족이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 이 가족 구성원이 약간 불평등이 오더라도 이 불평등 때문에 가족을 포기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이걸 좀 참아준다라는 거야. 이러한 복지에 대한 것도 누가 책임을 가지냐면 가족이 가진다는 거야. 그죠?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걸 누가 대신해? 어느 정도 국가가 담당하려고 한다. 국가가 담당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거 내용 일체에서 잘 봐야 될 게 뭐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가족이 필요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국가가 중요해. 왜? 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을 보조하고 있는 거야. 많은 부분을 이런 얘기고 유교 문화권에서는 무조건 국가는 안 중요해. 이런 건 아니에요. 국가가 어느 정도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을 때 가족이 우선시 된다. 그리고 이 가족이 어느 정도 불평등이 있더라도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 불평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여기를 아예 떠나겠어. 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자유주의 국가는 불평등이 있으면 어때요? 그건 안 돼. 그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해줄 거야. 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야. 자유주의 국가는 평등 쪽에 있는 것이고 유교주의 국가는 가족 쪽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다음에 31번 봅시다. 31번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했지? 31번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거야. 통계가 있는데 statistics가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20세기가 넘어서면서 뭐가 되냐면 어떤 체계적인 국가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이 정량적인 정보라는 건 숫자가 된 정보를 모아둔 게 바로 통계라는 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0세기가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20세기가 되면서 통계라는 것은 국가가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량, 즉 숫자를 포함한 정보이면서 뭐가 됐대? 시스템화가 됐다라는 거야.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이 발생을 했는데 어디? 이러한 게 왜 일어났냐? 산업국가가 되면서 즉 어떤 국가가 됐다는 거야? 현대국가가 되면서 industrial country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브 몸으로써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그치? 그래서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온 거야. There 그들이 becoming 되면서 어디? 현대국가가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렵게 느끼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측정이 되는 어떤 물체와, 그지? 측정이 되는 어떤 물체가 정말로 실제로 진짜 이건 강조죠.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that, 동시에, this is only a convention. 아니, 지금 측정이 된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게 그냥 관행이야. 요렇게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측정을 했는데, 이게 관행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눈에 존재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했대. 근데 이걸 굳이 너무 이해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자, 4번의 문장 위치 잘 봐주세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대. 측정은 되는데 그냥 일종의 관행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관행이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자 여기 측정이 되는 대상이라고 했지? 그게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그죠? 요거예요. price being charged 부과된 값과 같은 현상. end product 제품인데 팔리고 있는 제품. 자 이런 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물가 같은 거야. 가격을 부과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게 실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격이 부과되고 이 제품이 팔리고 있는 이 제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물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측정이 되잖아. 가격이라는 게. 그치? 근데 이 가격이라고 그렇게 측정을 한 거 자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야. 통계가 됐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게 통계를 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떤 제품이 팔리네 어떤 가격에 팔리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물가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물가를 측정할 때 어떤 제품을 골라서 측정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이게 농업 분야에 들어갈 것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분류 체계. 그리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런 통계를 낼 때, 이 물가를 통계를 낼 때, 우리 왜 무슨 GDP 이런 거 막 나오잖아, 발표하잖아, 뉴스에서 올해 뭐 물가 수치는 어떻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범주를 넣을 건지, 그지? 어떻게 이 공식적인 통계를 조직하고 집계할 건지, 자, 이런 거는 다 누가 결정을 해요? 국가가 결정하는 거잖아. 우리 왜 통계청이 따로 있잖아. 그치? 통계청이 따로 있잖아. 이러한 것들을 다 누가 결정한다라는 거야. 국가가 결정한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측정이 되는 대상하고 이게 하나의 관행인 게 존재를 하느냐. 측정이 되는 대상, 우리 물가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일종의 뭐야? 진짜 막 존재를 하는 거야, 물가라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행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이렇게 는 거를 물가라고 한다. 어떤 물가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물건을 넣어서 이 물가가 올랐네, 식료품 값이 올랐대 할 때 들어가는 식료품에는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고 뭐 아주 드문 이런 건 안 들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이런 범주라든가 분류체계라든가 자 이런 건 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나라에서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측정이 되는 것과 이거는 일종의 관행인 게 동시에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는 거야. 통계가 약간 그렇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통계라는 걸 만들어낼 때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정하는 거잖아. 국가가 자기네 거시경제의 사회정책 목표에 맞춰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또 다른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결국에 국가의 권위를 만들어내기 위한 통계의 사용이다. 결국에 국가가 자기가 원하는 거, 정답 너처럼 내가 원하는 거, 국가가 어느 쪽으로 뭐 법을 정하고 싶어. 자, 그러면 그거에 맞는 요소들만 애초에 이 그 통계를 만들어낼 때 범주를 국가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쏙 넣어가지고 넣는다는 얘기야.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거를 선택을 해서 통계를 내면 요렇게밖에 나올 수 없게끔 국가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국가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계를 이용한다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뭐라 하면 퀀티피케이션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정량화 즉 통계를 냈잖아. 숫자로 만들었잖아. 자 이것이 의사결정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 부분이 어법에서 중요합니다. Without seeming to decide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대. 왜? 결정 안 했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법령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사회적인 기술 즉 그 권위를 쌓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술을 이라고 특징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어. 결정을 내리고 싶어. 뭐 만약에 이자율을 낮추고 싶어. 그치? 그럼 이자율을 낮추면 돈이 줄어들잖아. 시중에 도는 돈.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물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얘기는 안 하고 국가가 원하는 거는 이자율을 좀 낮추고 싶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자 요즘 통계를 보니 뭐가 됐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통계청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증거를 대는 거지. 그치? 그러면 현상이 뭐처럼 보여? 아, 물가가 너무 올랐네? 그죠? 그러면 이자율을 낮추는 게 맞는 거네? 이런 정책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부는 결정 내리지 않았어. 이자율을 낮춰야 돼요. 이렇게 결정 내리지 않았어. 뭘 한 거야? 통계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지? 정량화 즉 통계를 보여주는 것을 일종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통계청에서 통계를 보여준 것 뿐이야. 아 물가가 되게 올라간 통계가 보여요 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 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결정이 나와? 이자율 낮춥시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량화라는 거는 통계를 얘기하는 거고 통계를 보여주면 즉 수치화를 시키면 사람이 뭔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결정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은 결국에 뭘 이용한 거야? 정부가 통계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뭐를 한다? 국가의 권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가가 내리고 싶은 결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통계를 보여줘서 결정을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게 바로 뭐다? 통계의 힘이다. 이해됐어? 네. 32번 보겠습니다. 32번은 요것도 뭐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뭐라고 했냐면 원래 우리가 왜 뭐 민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네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더 잘 그릴 수 있겠지. 자,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첫 줄에 나오는 게 와인의 맛을 내가 감별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화학에 대해서 안다면 좀 넓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화학에 대해서 안다면 와인의 맛을 감별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정한 학문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이해할 때 좀 넓은 걸 알면 요게 되게 도움이 돼. 이런 거야. By being aware of 깨닫게 된다.
이 화학을 깨달으면서 화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 와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와인을 이해하려면 그것의 와인의 기초인 화학을 이해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몸의 개별적인 부분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잠재적으로는 다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다. 뭔 얘기냐면 어떤 우리가 몸의 신체 일부를 연구를 해. 그러면 이 기본 지식은 뭐예요? 신체의 다른 부분들 있잖아. 그 전체 몸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것처럼 화학이라는 거 기초가 되잖아. 와인 맛의 기초가 화학이니까 이 기초를 알면 얘를 이해를 잘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도 몸 전체 다른 부분이라는데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초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면 신체의 한 부분은 더 잘 이해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큰 걸 이해하면 요 작은 걸 이해하기 더 좋지 않니? 이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과학적 도구 현미경부터 시작해서 수학까지 그리고 몸의 모든 부분들 뭐 뇌부터 시작해서 미생물까지 뭐라고 했냐면 너무 깊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잘 안 일어난다. 뭔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신체 중에 뇌를 연구해요. 자, 그러면 몸의 다른 전체 부분, 다른 부분들 뭔가 다 뇌에 연결되어 있잖아. 이런 걸 알면 얘를 잘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뇌를 연구하려면 우리가 뭐 MRI도 배워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뭐 뇌를 들여다보는 어떤 다른 도구들이 있겠죠? 뭐 하다못해 현미경만 봐도 어때? 다루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치? 자,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몸의 다른 부분을 연구할 때는 어때요? 거기에 딸린 도구가 또 있겠지. 이 도구를 다루는 게 쉽겠어? 어렵지. 그리고 이 몸의 다른 부분들은 또 어때? 전문 지식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봐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뭐 치과 의사는 이에 대해서만, 그죠? 뭐 뇌를 보는 의사는 뇌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잖아. 정형외과 의사는 정형외과 뭐 뼈만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이 신체 부분도 지식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이 신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한 어떤 도구들도 너무 많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어떤 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다른 부분을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연결 짓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어떻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각각의 이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되어진 각각의 이러한 이 단체들은 자기의 어떤 특정한 언어들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흉부외과에서 사용하는 뭐 가슴을 얘기할 때 쓰는 어떤 의학 용어들, 그치? 그 다음에 뭐 어깨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나 발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몸을 연구할 때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연구하는 이럴 때 여기 사용되는 도구, 여기 사용되는 용어, 여기에 사용되는 전문 지식이 어때요? 다 너무 달라. 다 너무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것도 그대로 연구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여기도 전문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문 지식하고 얘랑 너무 달라. 그러면 나는 얘를 공부하는 것만큼 얘를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 연구 단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그 전념을 하냐 하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과학적 도구, 자기들이 연구하는 과학적 몸의 그러니까 신체의 부분 이런 것들, 심지어 어떤 하나의 세포만 연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다른 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자,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전문 주제가 되었다. 즉 여기 연구하고 여기 연구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를 연구했어. 여기 연구하는 사람, 여기 연구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뭐야?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하나의 뭐야? 또 다른 연구 주제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너무 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번 심지어 simple forms of the earth,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아주 단순한 생명체들도 are now 이제는요 전체로 하나 다로 연구되지 않고요. 인간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 왜 무슨 아메바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자, 이러한 아메바도 이거 전체 하나 다로 연구하지 못한다고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뭐 따라서 잘라서 한다고요. 그러니 인간의 몸은 더 복잡하잖아. 훨씬 더 복잡하잖아. 이런 애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연구한다는 거야. 다 쪼개서 연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벌써 1980년대 그만큼 오래 전에 뭐라고 했냐면 더 타임즈 신문에서 주장하기를 이미 지식이라는 것은 1890년에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각과 이미 벌써 너무 방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다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1890년에도 이미 지식이 너무 많아. 지식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 투데이 오늘날 아무도 전문가가 안 돼.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즉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야? 인체 연구에 있어서 세분화, 분야별로 연구하게 되었다. 단절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comprehensive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 이런 건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각각이 너무 많은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 다를 이해할 거예요? 는 이제는 더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 지식이 파편화됐다. 지식이라는 게 한 부분 한 부분이 원하는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따로 이렇게 잘렸다는 거야. 즉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는 건 이제 어렵게 되었다라는 질문이에요. 이해됐어? 네. 다시 또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